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71장에서 병에 대한 말을 했죠. 병의 근원은 마음이고 우리들이 행위에서 병을 얻는다. 마음이 병이 되는 것, 마음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서, 즉 추구하는 욕심에서 생긴다. 그리고 그 행동에 의해서, 즉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호불호가 생기면서, 즉 욕심이 생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또 하고자 하는 것들만 할 때에 그 마음이나 행동이 거기에서 고유의 병을 얻게 된다. 그 병을 얻게 되는 것은 마다가 다 틀린데 그것도 오행의 관계가 있다. 목의 병, 화의 병, 토, 금, 수, 이 오행에 따라서 병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양과 하면 오행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살면 이것 가지고 무슨 뭐 남의 인생이나 훑어보고 점이나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산다면 모르고 사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60 넘어서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서 이제 글을 배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은 그래요. 아유, 참 이렇게 여관과 모텔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자기는. 왜? 글을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글을 알고 나니까 그 여관이다, 뭐 모텔이다, 뭐 호텔이다, 그 숙박업 하는 그 집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할 때 내가 대가리한테 꽝 맞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밖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마찬가지로 그분이 새로운 것들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한글 다 깨치고요. 국민학교 과정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영어 도전해서 영어 단어 외우고 뭐 스피킹 리딩 이거 지금 스터디에 가서 공부하고 계세요.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분이 뭐 한글 배우고 영어 배운다고 해서 뭐 학교 선생님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대학 교수 되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모르는 것보다 알고 살면 그렇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널려있는 여관들 많은 걸 자기는 처음 이렇게 아주 그냥 여관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날 만나서 그런 얘기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난 여관이 많은 줄 몰랐다고. 마찬가지로 의향과 오행도 알고 사십시오. 안다면은 내 스스로를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떠한 것에 맛에 취해 있으면 그 맛을 상쇄시키거나 좀 그 맛에 영향력을 덜어보려면 어떤 관계로 이 맛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데, 그 과정을 안다면 얼마나 세상의 그 이치를 그냥 한꺼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양과 오행. 음양은 뭐 해와 달의 밝음과 맑음과 또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죠. 오행이란 목화, 토, 금, 수, 오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을 설명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오행이 수입니다. 수. 왜 수가 나오냐? 수는 생명의 원천이지요. 수는 생명의 원천. 수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행성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 행성에 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보자. 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즉 물이 있었다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물이 없었다면 생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중요한 것이고 또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행 중에 가장 먼저 1의 첫 번째는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좀 알면 또 물이 품고 있는 갖가지의 그 천간과 지지의 오행들 또 그 다음에 물체의 구분, 인체의 구분, 또 인물의 구분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뭐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뭐 저는 오행을 좀 설명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거 잘 들어도 엄청나게 아주 본인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 그러면은 천간과 우리가 천간은 하늘이고 땅은 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60갑자를 풀어갈 때에 갑자, 을주, 병인, 정묘, 무진기사 이렇게 나가면서 위에 글자는 천간, 아래 글자는 지지라고 합니다. 천간은 10글자로 형성되어 있어서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가 천간에 속하고 지지에는 12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이것들을 말하자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해서 12마리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천간에 속하는 수에 속하는 오행이 무엇이냐? 임계입니다. 임계. 임계는 물에 속하고 지지는 해자, 돼지하고 쥐하고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의 분류로 보면 물체. 수가 지니고 있는 오행의 물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료수, 물이니까 당연히 음료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씨앗, 종자, 또 바다에서는 어류, 또 사람의 흘리는 땀, 이것도 물이죠? 땀, 물.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채소, 섬유류, 우리가 이제 비누, 세탁기, 배, 군함, 의류 등이 수에 속합니다. 물체의 분류에서. 그 다음에 방향은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맛은 짠맛입니다. 짠맛. 그리고 계절은 겨울을 뜻하고 색깔은 흑색입니다. 검정색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체의 장기의 분류로 들어와서 한번 들여다보면 수에 속하는 장기는 심장, 방광, 요도, 자궁, 귀, 요통, 생식기, 고환, 혈액, 대소변, 장단지 등이 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나 직업군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임산부, 어부, 맹인, 매춘부, 의사, 철학자, 승려, 양상군자, 이거 도둑놈 얘기하는 거죠. 이거 도둑놈들, 투기꾼, 술주정꾼, 의사, 산부인과 의사, 그 다음에 배의 선장 등이 인물이나 직업군으로 분류의 수에 속합니다. 뭐 다른 얘기도 더 있었으나 또 다음으로 또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 오행상 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수는 숫자로 1입니다. 1. 일수, 이화 이렇게 됩니다. 이화를 설명드리면 불은 힘을 나타냅니다. 지배라는 힘, 뻗치는 힘.
실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화기 불처럼 뻗쳐 올라가는 힘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번쩍하는 벼락도 불이고, 화산 폭발에 그 크게 확 품는 것도 불이고, 대장간 화덕이 불이고, 여러 불이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산란하게 하는 이 번뇌, 이것도 불의 오행에 속합니다. 번뇌,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막 머리 뜨겁다 그러죠. 요 복잡하게 요 번뇌 망상도 요거다 오행이 불에 속합니다. 오행물류로서는 천간에서는 병정이 화에 속합니다. 병정.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사와 오가 됩니다. 즉 뱀과 말이 오행상 불에 속합니다. 계절은 여름에 속하고 방향은 남쪽이고, 맛은 쓴맛입니다. 쓴맛. 그리고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물체의 분류, 물질의 명칭으로 보면 휘발유나 폭발물, 그다음에 화약, 미용재료, 전화, 간판, 액세서리, 유흥장, 유원지, 사진, 편지, 정거장, 화장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인체의 분류로 보면 심장, 눈, 혀, 소장, 얼굴, 치아, 편도선, 삼초, 신경통, 입, 입술, 시력, 또 몸살 나서 열나는 발열 등이 인체의 분류에 속합니다. 화에 속합니다. 직업군으로 보면 용접공, 또 보일러 화부, 미용사, 또 말몰이하는 마부, 염직공, 화가, 소방관, 발명가, 몸파는 창력, 소방관, 또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분리에 들어갑니다. 색을 좋아하는 호색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 삼목, 숫자로 3입니다.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 이렇게 합니다. 숫자가 이것을 생수라고 하죠. 즉 본인들이 오행 고유에 지니고 나온 숫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 그럼 세 번째 나무를 말씀드리면 나무에는 다 자란 나무가 있고 크는 나무가 있고 또 작은 그 묘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나무에 속하는데 오행의 분류에서는 갑과 을이 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는 인묘, 호랭이하고 토끼하고 오행상 목이 됩니다. 우리가 물체의 종류로 보면 전신주, 목재, 발전기, 가로수, 고층빌딩, 의복, 종이, 그릇, 나무수저, 책상, 탑, 박달나무, 섬유질, 비누, 묘목, 낚싯대, 창고 등이 오행상 목에 속합니다. 인체의 분류로 보면 담낭, 눈, 근육, 동맥, 무릎, 팔, 간장, 이마, 모세혈관, 말초신경, 손가락, 발가락이 인체의 분류에 목에 속합니다. 목의 장기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물의 분류로 보면 장사꾼, 학자, 건망증 환자, 언론인, 교육자, 판사, 노동자, 건축업자, 지휘자, 야바이꾼, 신경성 환자 등이 목에 속합니다. 금은 금은 지배력이며 힘입니다. 지배력이며 힘.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배한다? 이게 권력이죠. 권력.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행상 금은 단단한 권력을 뜻합니다. 천간에는 경과 신, 지지에는 신유, 원숭이와 닭을 오행상 금으로 분류합니다. 누구라도 알면 제대로 대접받고 알지 못하면 그냥 사냐에 널려지는 돌멩이죠. 그 뭐 우리가 그 뭐 컴퓨터 그 뭡니까 그 만들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모래를 사갔잖아요. 모래 속에서 그 뭐 만드는 그걸 재료를 우리가 참 좋다고. 일본은 화산지역이라서 그런 게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주 깔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두고 물체의 분류로 보면 은행, 물감, 차량, 지폐, 무기, 금, 은, 비행기, 악보, 보석, 심, 고추, 양념 등이 물체의 분류에 들어가고 인체의 분류로 보면 폐, 대장, 근공, 근골, 경락, 음성, 골수염, 정맥, 코, 혈관, 모발, 타박상, 또 월경이 인체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인물로 보면 항공사, 은행원, 군인, 운전기사, 철도, 부관, 가수, 접대부, 요리사, 심술사, 의사 등이 인물의 분류해 보면 금에 속하는 직종에 속합니다. 그리고 계절은 가을이고 색은 백색이고 요 맛은 매운맛이죠. 이건 신맛이죠. 신맛이고 색깔은 백색입니다. 이제 사금 오토만 남았네요. 토는 만물의 중간이고 본이고 재산이고 재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할 때 밭전자 쓰잖아요. 이 밭전자는 모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걸로 1차 산업을 해서 2차 산업의 가공물로 바꾸게 되고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1차 산업의 중요한 것은 땅, 밭이 필요한 거예요. 왜? 밭은 농작물을 키워서 먹거리를 형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간을 말할 때에도 갑을병정 무기가 말하자면 토인데 그 다음에 경신임기 어떻게 해요? 토를 중심으로 양쪽에 4개씩 갑을병정 그 다음에 토, 경신임기 토가 가운데 있잖아요. 하늘에서도 귀중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오행을 정할 때에도 토 재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오행의 특성상 물질로 분류해 보면 이거 꽤 많네. 공장, 화로, 도자기,
시계, 서적, 표구, 골동품, 전자계산기, 어음, 수표, 물감, 조미료, 식품, 골재, 시멘트, 모자, 포목, 비품, 외래품, 특허품, 약재, 부채, 장판, 무기, 증권, 금고, 자갈밭, 얼음판, 농토 등이 이 물체의 분류의 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의 분류로 보면 비장, 복부, 코, 수족, 맹장, 췌장, 접촉물, 피부, 허리, 가슴, 갈비, 위장, 배, 입술, 척추, 잇몸, 항문, 위신경 등이 인체의 분류의 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로 보면 토에 속하는 직종의 인물로 보면 은행원, 군인,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업자, 그 다음에 영어인, 감옥에 들어있는 죄 지은 사람들 가두는 것을 영어라고 합니다. 영어인, 미용사, 불청객, 범법자, 광고업자, 법관, 석공. 그러니까 법관이나 도둑놈이나 도둑놈 지키는 놈이나 즉 밖에 있는 놈이나 안에 있는 놈이나 다 똑같이 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에서 관리하는 놈이나 뭐 판검사가 뭐 그리 판결해서 내리는 놈이나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나 다 오행이 그냥 토에 속한다는 얘기죠. 예, 그놈이 같은 오행이라는 얘기죠. 예. 어디까지 재봉사, 빈곤자, 경찰관, 또 변호사, 예술인, 두목, 마취사, 영양사 등이 이제 인물의 분류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토에 속하는 직업이 재미있는 것은 죄를 지은 죄인도 또 밖에서 그 죄인을 잡는 경찰관들, 수사관들, 또 판결 내리는 검사, 판사, 뭐 변호사 이런 직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토에 속하는데 뭐예요? 밖에서 지키는 놈이나 집어다 갔던 놈이나 안에 들어간 놈이나 오행상 토에 똑같다는 얘기죠. 같은 종자라는 얘기죠. 참 재밌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의 관계와 양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그것은 때마다마다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마다마다의 변화고 또 계절이 바뀌듯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나이의 때마다마다의 계절이 바뀝니다. 그것은 내가 주창에서 세상 밖에 내놓은 암수운세법이라는 것에 천지 만물이 변하는 이치를 사람도 계절과 함께 변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태어날 때 우리가 이제 뭐 갑자생이다. 그러면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전부 다 똑같이 어린 쑥놈의 짓거리를 하고 살지만 이 봄의 계절 지나서 여름의 계절로 가면 각각이 태어난 달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 때 3월에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갑자 갑기터 병정 무진월에 태어났다. 요거 순놈입니다.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갑자생 3월생들은 다 순놈짓거리 하고 산다. 즉 남자는 당연히 순놈짓거리 하는 걸로 알겠지만은 여자라도 갑자생 3월생들은 다 순놈의 짓거리를 하고 산다는 거죠. 왜냐? 그 기운이
순놈이니까. 예. 그러면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서 갑자생 3월생이 예를 들어서 신유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신유는 요 순놈이거든요. 네, 순놈. 순놈이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스스로운 짓거리를 하고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이의 관계로 보면 태어날 때 한 살이 여름에 5살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가을에 가면 더 많은 8살 올라가죠. 나이 관계를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내가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죠. 뭐 어려워요. 이 간단한 원리와 원칙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운기와 운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로 점을 봐라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알고 살아라. 하늘과 땅의 기운과 우리가 음양과 오행의 기운 속에 살고 있으니 때때마다의 하는 짓거리들을 안다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힘이 없는 게 없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니까 힘이 빠지면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천지자인이 이 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고 암수 운세법을 머릿속에 담아놓는다면 이건 뭐 세상 사는 재미가 2배, 3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이면서 숫스러운 순놈의 다리에 태어나거나 순놈의 날에 태어난다면 이분은 분명히 숫스러운 짓거리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나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숫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남자다 여자다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자도 숫스러운 달에 태어나면 숫스러운 짓을 하고 또 남자도 남자이지만 암스러운 달에 태어나서 암스러운 날을 살아간다면 이건 남 앞에 나서는 남자가 아니라 남들이 뒤에서 보좌하고 음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남자가 되겠죠. 이건 뭐 천지 만물 이치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지. 세상은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